잘 시셨죠? 이제 표현 대리 쪽입니다. 표현 대리. 자, 표현 대리는 우리 판소드 25페이지 한번 보세요. 판소드 25페이지 필기 안 합니다. 자, 125조가 뭡니까? 대리권 수혜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대리권 수혜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수혜 표시 받은 상대방하고 대리 행위를 해야 되죠. 범위 내 행위를 해야 됩니다. 넘어서 버리면 월권 대리 되죠.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 무과실입니다. 자, 우리 표현 대리는 뭡니까? 저기가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지는 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그걸 믿는 데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맞죠? 누굴 보호하는 제도다?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 그래서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표현 대리 주장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어요? 본인은 책임져야 되잖아.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본인이 표현 대리 주장합니까? 안 합니까? 또라이 아니에요. 지가 뭡니까? 책임지려고 지가 그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표현 대리 주장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상대방만 할 수 있고 전득자가 주장할 수도 없답니다. 없다. 전득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 이틀 전에 3일 전에 했을 때도 전득자도 안 되고 본인도 안 되고 딱 누구만 된다 그랬어? 상대방만 된다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이걸 했습니다. 표현 대리는 뼛속까지 뭐랬습니까? 무권 대리다 했잖아. 막 뼛속까지 뭐라고요? 무권 대리입니다. 무권 대리 안에 협의 무권 대리, 표현 대리 있는 거야. 본인이 좀 잘못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우지만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전환된다. 그래도 시험 나왔단 말이야. X야. 전환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뼛속까지 뭐라고?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뼛속까지 무권 대리라고 했잖아. 아시겠죠? 그게 시험 지문이 정답으로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조금 이따 확인하러 갈 거예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나오냐? 과실상계예요. 우리 그 책임부사 할 때 다 했죠? 자, 본인이 책임지는데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 그래서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상계할 수가 없다. 과실상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중요한 판례. 됐어요? 자, 이런 내용도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5조의 대리권 수혜 표시의 표현 대리에서 중요한 거는 대리권 수혜 표시죠. 별표 해놨죠? 자, 대리권 수혜 표시는 무슨 통지? 관념의 통지고 사용을 묵인하거나 직함을 사용하는 것 대리권 수혜 표시를 볼 수가 있고 불특정인에게 해도 되죠? 자, 분료식이라고 적어놨죠 또? 자, 반드시 유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유의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가서 이제 126조가 이제 별표인데 126조에 보시면은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월권 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잠깐만요. 이거 제가 자꾸 치네요. 저기 좀 해야 되겠네. 아니, 좀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저 땡겨 올려가지고. 네, 올리면 돼요. 됐어. 올리면 됐어. 네, 이제 올리면 돼요. 자, 이제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자 봅시다. 네, 계속 치니까 뭐죠? 네. 자, 봅시다. 126조입니다. 월권 대리. 월권 대리는 월권이 뭐예요? 기본 대리권인데 넘어섰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기본 대리권 존재예요. 외우려 하지 말고 월권이라는 게 뭐냐? 기본 대리권 있는데 그걸 넘어서니까 월권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야 되고 상대방은 뭡니까? 선의이고 무과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한다고?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기본 대리권입니다. 자, 우리 기본서에도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판례 외워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좀 이따 문제 풀면 다 나옵니다. 일상가사 대리가 뭐였습니까? 기본 대리권 된다 이 말이죠. 자, 일상가사 대리는 뭐야? 부부끼리 가정 공동생활 하는데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서 제가 뭐랬습니까? 롯데마트 가가지고 남편 카드 쉐리 끊는데 남편 카드입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가정 공동생활 하면서 자, 기본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그 식료품 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쌀 사고,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옷 사고 이렇게 할 때 뭐예요? 기본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현명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마치 남편 카드를 자기 카드인 양 막 쉐리 끊잖아요. 그때 설명했죠 그때?
그런 거는 어디 기억나는데 뭡니까? 그게 핵심 기억 안 나면 안 돼? 일상가사 대리도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시키라고 한 거니까 일상가사 대리도 기본 대리권 된다 안 된다? 된다. 복 대리권 또 기본 대리권 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 아까 문제 풀 때 복 대리권 또 표현 대리 내용이 준용이 된다. 문제 아까 풀어본 적 있습니까? 그때 이제 나오는 거 이게. 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권 또 기본 대리권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 기본 대리권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대리권 되고 공법상 대리권도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125조, 129조도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월권대 되잖아요. 125조, 129조도 기본 대리권이 된다. 파수도 있습니까? 네. 별표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도 별표예요.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야 되는데 끝에가 포인트입니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거 설명하면서 뭐랬습니까? 등기하라는 공법상 대리권을 줬는데 사법상 대물 변제를 하더라도 월권대리가 승인할 수 있다. 동종 유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 자,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는 언제를 기준합니까? 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한다.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뭐예요? 선의이고 무과실로 해석한다. 판례는. 자, 129조 갑니다.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뭐 했단 말이에요? 애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숙군행위 처리했어요. 그럼 의리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는데도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위임장. 옛날에 저도 위임장 가지고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해야 되고 대리권 범위 내 행위해야 되는데 넘어서 버리면 뭐가 된다? 월권 대리가 되고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시해야 된다. 됐어요? 자, 그 판례 두 번째 별표 한 개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옆에 적어놨을 건데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누굴 선임해가지고 복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복대리인 행위를 해버렸다. 이때도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129조가 적용이 된다는 판례. 우리 기본서에 거기 별표되어 있을 거예요. 아시죠? 129조에 관련된 판례는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와.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무슨 대리고 월권 대리가 되고 좀 이따 확인할 겁니다. 그거 또 자,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행위를 했다. 그래도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 129조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는 판례. 그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자, 그럼 이제 표현 대리에 대해서 이제 문제 풀러 갑시다. 16페이지 표현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오는 거.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표현 대리는 자, 어떻게 됩니까? 대리권 수요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지만 표현 대리 다시 정리할게요. 표현 대리는 대리권 수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지는 행위를 했고 상대방은 믿는데 선이고 무과실일 때 누구한테 책임을 지음으로써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다. 됐어요? 그래서 뼛속까지 또 뭐예요? 무권대리다. 아시겠죠?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 1번은 120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나왔잖아. 그럼 129조도 고날 넘표대 승인할 수 있다. 129조도 기본 대리권 된다고 아까 했잖아. 그 얘기를 이걸 나타낸 거야. 이렇게 표현을.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1번은 X죠. 승인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2번 보세요. 일상가사 대리권 줄 거 놓고 기본 대리권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그 무조건 외워야 된다 했어요. 이 판례거든. 기본서에도 봐도 판례 판례 번호 다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중요하다고 그랬어. 3번입니다. 3번 어떻습니까? 등기 신청의 기본 대리권. 등기 신청은 뭐야? 공법상 대리권을 줬는데 사부상 대물 변제했다. 그 사부상 일을 한 경우에도 권한은 표현이 내가 승인할 수 있다. 옆에다가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3번 맞죠. 4번 복대리 적용된다 안 된다? 복대리 있고도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지. 4번이 맞아 틀려? 틀렸죠? 자, 요게 이제 어딥니까? 자, 요 지문을 그대로 뺏겨서 아까 냈잖아. 아닙니까? 아까 복대리 할 때 그 30배 기출 문제 한번 보세요. 14페이지에 5번 문제 30배 기출 문제 있어요. 4번 지문 있습니까? 맞아요? 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 14페이지에 밑에 5번 문제 복대리 30배 기출돼 있죠? 자, 보면 4번 지문 그대로 뺏겨서 냈어 안 냈어? 냈잖아요. 맞죠? 결국에는 뭡니까? 짜집게 해가지고 내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다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질문 다시 갈게요. 17페이지 4번. 복대리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가 적용된답니다. 된다. 4번 틀렸고 5번은요. 나왔다. 과실상계돼 안 돼? 안 된다 했잖아요. 경감할 수 없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밑에 또 갑시다. 이제 2번 문제.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은 복대리권, 또 중간에 딱 보면 복대리권, 기본대리권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다. 맞다 한 명이에요. 2번은요. 정당한 이유는 언제의 당시를? 대리 행위 당시. 맞죠? 맞습니다. 3번은 공법상 행위도 등기 신청에 대한 기본대리권 될 수가 있다. 공법상 대리권 된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4번은요. 사원청의 결의를 거쳐야 할 처분이 있는 비법인 사안의 종료 사안을 임의로 처분했다. 이게 강행법규 위반이거든요. 무효가 됐을 때 표현대리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됐어요? 사원총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표현대리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5번은 아까 했는 거네. 동정이 아니더라도 믿을 만한 정당이 있으면 승립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기출 질문 나왔죠. 네. 이미 대리는 본인의 승낙에서 보국대를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한 선임감소 책임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선임감소 책임은 있다지. 2번 틀렸죠? 자, 2번. 이미 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하여 본인에 의해서 특별 수권이 있어야 한다. 자, 미등기 부동산을 보존 등기한다. 보존행위죠. 보존행위는 뭐 필요 없이 동의 필요 없이 할 수 있잖아요. 무제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이 맞는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틀렸죠. 특별 수권 필요가 없습니다. 3번은 제가 강조했던 거 아니에요? 자, 대리권이 소멸하는 후에 복대리를 선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선임했단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행위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대리권 소멸 표현대리를 승인할 수 있다. 맞죠? 자, 이거 볼게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한 후 복대리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인을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를 승인할 수 있다. 3번 정답입니다. 맞죠? 옆에 판례 한번 보시면 되고 4번 지문 갑니다. 대리권 소유 표시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의할 필요는 없다. 됐어요? 요 기본서에도 있습니다. 없답니다. 그 다음에 5번. 법정 대리권 또 기본 대리권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그랬죠. 법정 대리권 기본 대리권은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그래서 3번에 옳은 것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3번의 내용은 뭡니까?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를 선임해서 이 사람이 행위를 하게 됐다. 그러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129조가 적용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23회 때 나왔고 옆에 4번 문제 26회 기출입니다.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표현대리는 뼛속까지 무슨 대리입니까? 무권대리죠. 그럼 유권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대방이 유권대리 주장이나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됐다면 X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했잖아. 그러면 고난을 넘은 표현들의 기본 대리권은 대리 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했잖아. 2번 틀렸네. 3번은요 자, 기본 대리권은 복대리인 또 고난 또 포함된다 그랬죠? 맞습니다. 포함된다. 그 다음에 4번은요 그럼 답이 3번이네요. 4번의 대리권 소유 표시는 한정되는 게 아니죠. 분료식, 불특정. 아까 했죠. 대리권 소유 표시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소유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분료식, 불특정입니다. 분료식, 불특정. 자, 한정되는 게 뒤에 게 틀렸죠. 한정 X. 5번은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 129조도 범위 넘어서 버리면 무슨 대리 된다? 월권 대리가 된다. 그래서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승인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책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자, 권한 넘은 표현대리 기본 대리권은 대리에서 선임한 복대리인도 권한에 포함이 된다 아니다?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로 갑니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 갑은 을에게 자신의 엑스토지에 대한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했다. 뭐 했습니까? 담보 설정해버려 있죠. 그거는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게 아니다. 뭐 하라 했는데? 담보 설정하라고 했는데 갑이 이 부동산에 가서 담보 설정하라고 데리고 있는데 이놈이 어떻게 했다고? 저 병에게 매도해봤나 얘? 예? 매매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죠. 대리권도 없이 팔았잖아요.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 무슨 말이죠? 돈 빌려오라고 했더만은 돈 빌려 소비대차 해가지고 돈 빌려오라고 했더만은 매매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죽일 놈이네. 맞아요? 자, 갑시다. 옳은 것은 자 1번 표현 대리입니까? 본인 잘못한 게 있어 없어? 자, 다시 아까 표현 대리가 뭐였어? 표현 대리가 뭐였어? 자, 대리권 수요는 없는데 자, 어떻게 본인이 책임지는 행위를 했을 때 맞아요? 그럼 이 사람 잘못한 게 있어 없어? 없잖아. 대출 돈 빌려고 했잖아. 잘못한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표현 대리 돼 안 돼? 안 되지. 이해됐어요? 뭐 본인이 책임지는 행위를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야. 그럼 표현 대리 승인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1번 틀린 거 알겠어요? 네, 됐고 2번 표현 대리가 승인하는 경우 만약 승인한다면 병에 과실이 있다. 만약 표현 대리 승인했을 때 말이야. 본인이 잘못이 됐을 때 이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 이제 뭐냐면은 문제 29회 때 시험 낼 때 어떻게 되냐면 무권 대리에서 묻고 혹시나 표현 대리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까지 같이 묻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요 5번에 2번 질문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이렇게 해놨잖아. 예? 그럼 본인이 좀 잘못한 행위를 했다 안 했다? 했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예요. 예? 병에 과실이 있다 그래서 과실 상계 이거 앞에 했죠? 상계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 지금 두 번 나왔다 했죠, 제가. 지금 또 두 번 나왔다 했어요. 상계할 수가 있다가 없다? 없답니다. 그 다음에 3번. 병은 계약 체결 당시에 을에게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자 철회 딱 나오니까 앞에 알면 철회할 수 없다. 철선! 오케이? 철선입니다.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처리할 수 없다죠. 악일 때 처리할 수 없다 돼야 돼요. 3번 X, 4번 X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여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는 표현대리 승인받을 수가 없다죠. 강행법규 위반됐을 때는 표현대리 정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틀렸죠? 다 틀렸네.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지.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간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과 체결했다. 완전 무고대리죠. 병은 선의 무과실이라도 표현대리 승인받을 여지가 없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표현대리가 되냐 무권대리냐는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지는 행위를 했느냐 안 했냐의 기준이야. 이게 있어 없었어? 없었잖아. 맞죠? 없었어요. 잘못이 없었단 말이야. 그럼 무슨 대리 되는 겁니까? 무권대리겠지. 다음이 몇 번? 5번입니다. 이때도 많이 틀렸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답은 몇 번이다? 5번입니다. 자, 6번 문제. 작년 문제 한번 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임의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은 119조. 지금 우리 지금 한 5번 넘게 봤어요.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119조예요. 자, 1번 틀렸죠? 자, 우리가 기억번 틀렸습니다. 자, 어떻게 알아요? 지금 박스 문제는 틀린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틀린 거에 딱 X 해놓고 기억번 X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절대 실수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니은번 갑시다. 고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만 때문에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는데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 할 수 있다 이래야 되죠? 만 때문에 들었어. 만. 그래서 반드시 만 이렇게 나오거나 그러면 하나여 나오면 주의해야 된다고요. 맞죠? 틀릴 확률이 높다 그랬지? 자, D급번 갑니다. 유권대리 관한 주장승인 또 나왔다. 막 지겹다 이제. 유권대리 주장승인은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지랄하고 있네. 포함되어 있다 안 됐다? 안 됐다. 뼛속같이 무권대리다. 아시겠죠? 자, 왜 제가 흥분한지 알겠죠? 네, 잘 낸단 말이에요. 뼛속까지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 포함대리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유권대리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죠? 다 6번 문제는 다 앞에서 봤던 내용이네. 맞죠?
그래서 이만큼 정리하고 갔으면 이 문제는 작년에 건졌다는 얘기야. 맞죠?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 봐도 뭡니까? 기출됐던 지문을 가지고 막 말 표현만 살짝 바꿔야지 똑같은 내용이라. 아시겠죠? 올해도 예상하는데 똑같습니다. 알죠? 알겠어요? 네, 뭐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자, 갑시다. 이제 무슨 무효 갑니까? 이제 유동적 무효로 갑니다. 자, 유동적 무효는 우리 판소도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27페이지. 자,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은 뭡니까? 동영상 유튜브에서 좀 볼 수 있도록 제가 해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예, 유튜브에서 무료로 올려놓습니다. 아시겠죠? 저 강의는 뭡니까? 무료 특강 아닙니까? 알죠? 쫙 올려놓습니다. 제발 좀 많이 보시라고. 아시겠죠? 많이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보시고 다시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려서 좀 보시고 하세요. 예? 그 옆에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전화가 좀 있으니까 뭐 좀 들어가시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된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자도 좀 주고 이러세요, 자도. 아시겠죠? 자. 우리 있잖아요. 자 주잖아. 계림법학원 자 있잖아요. 네. 책갈피도 되고. 발음이 이상하나, 내가? 자, 하여튼, 그것도 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또 뭡니까? 자료 같은 거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보통 2장, 3장씩 챙겨가지고, 옆에 학원들 막 주고 이렇게 하죠. 친한 친구들 있으면 막 주고 그러죠. 예, 뭘 안 할 테니까 제발 홍보 좀 하세요. 계림법학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뭡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2장, 3장 막 챙기잖아요. 나중에 되면 책이 이만큼, 프린트 이만큼 돼요. 나중에. 우리 학원에서 프린트 그만이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걸 다 갖고 있으면 어디부터 봐야 될지 모르거든.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야 돼요. 나중에 되면은 제가 7월달 넘어갔으면 얘기를 할 건데 딱 자료 보고 이제 다 이제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이 째가지고 버리고 이제 옮길 거는 아까 뭐랬어요? 잘 틀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옮겨 딱 접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계속. 아시죠? 그래서 시험 치러 가기 전에 우리가 얄팍하게 만들어서 닦아야죠. 그래서 이제 딱 시험장 가면은 자, 시험장 딱 갔는데 기본서를 펴가지고 보고 있다. 그 사람은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답을 보여주다 컨닝하면 절대 안 돼. 아시겠죠? 자, 근데 요약집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얄팍한 거 자기 정리한 거 탁 깨같이 적은 거 있죠? 그런 거 보고 있다. 그 사람은 무조건 컨닝해야 됩니다. 이렇게 봤으라도. 아시겠죠? 그 공부가 됐던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책 들고 오는 것만 봐도 뭡니까? 된다 안 된다 다 그거예요.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게 잘 보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도 기본서 두꺼운 거 막 들고 와가 보고 있다. 그 사람은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아시죠? 네. 동병상련이라 하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자, 또 들어갑시다. 유동적 무효. 자, 유동적 무효 봅시다. 요 X 토지가 토지 거래 뭡니까? 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자, 구역인데 이 허가 받는데 누구 허가 받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매를 했는데 5월 1일 매매했죠. 근데 허가를 받는 게 6월 1일이야. 자, 그러면 매매 계약하고 허가 받을 때까지 무효를 무슨 무효를 한다? 유동적 무효를 한다. 됐나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확정적으로 뭐 되는 경우입니까? 유효가 되는 경우야. 자,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건 첫 번째, 뭐 받았을 때? 허가를 받았을 때. 판소도 필기 다 돼 있죠? 두 번째. 자, 지정이 해제됐을 때. 세 번째 적어놨을 거예요. 자, 기간이 만료되고, 안 적은 사람 적어놓으시고,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재지정하지 않았을 때. 오케이? 저 여기 주택가에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간병성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우리 책까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그래서 한 개 더 정리해줬고, 자, 그다음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 첫 번째 허가가 아니고 불허가 처분 들었을 때. 자, 두 번째 계약하지 않기로 명백히 했을 때. 세 번째 무효 취소 사유가 있을 때. 불정무. 자, 정지조건부인데 불성취로 확정됐을 때. 불정무. 그다음에 다섯 번째 처음부터 배제 잠달 특약은 무효가 된다. 필기돼 있죠? 돼 있고. 그럼 이제 유동적 무효일 때는 원칙. 자,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죠? 허가 받을지 불허가 받을지 모르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자, 이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무슨 불이행도 아니다. 채무 불이행도 이다 아니다. 채무 불이행도 아니다 이 말이야. 네 번째. 자, 네 번째. 근데 협력 의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력 의무는 있는데 협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송으로서 구할 수 있죠? 소구할 수가 있다. 소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손해배상에 예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말이야. 만약에 이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책임을 져라. 손해배상 얼마 해라. 약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섯 번째. 채권적 효력도 없고 물권적 효력도 없으니까 이행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와서 계약금입니다. 자, 계약금의 반환입니다. 계약금의 반환은 자, 언제 반환을 하느냐? 자, 이것도 뭐 틀려서 하는데 이해가 안 돼. 자, 계약금의 반환은 유동적 무효일 때 반환하냐? 아니면 확정적 무효일 때 반환하느냐? 이게 틀려서 하면 이해가. 자, 칠판 보세요. 반환은 확정적 무효일 때만 반환 청구한다고. 반환은 확정적 무효일 때 반환 청구한다고. 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적으로 안 돼, 이거는. 환은 확정적 무효일 때만. 그럼 유동적 무효일 때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조금 이따 문제 주면 한도 나오는 게 아니야. 계속 나와. 자, 그 다음에 계약금만. 자, 토지거래허가구에서 계약금만 꼽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면은, 뭐랍니까? 82페이지 가면은 계약금 계약이 나와요. 자, 그러면 계약금 꼽았을 때는 배액 상환하고 끝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포기하고 끝낼 수도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획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는데 그러면 더 이상 무슨 배상과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고 원상회복 의무도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이행의 착수 전까지. 이행 착수 전까지라는 것은 중도금 지급 전까지예요. 자, 안 되겠다. 82페이지 펴야 되겠다. 82페이지고요. 주택관리사 판서 노트는 102페이지입니다. 계약금 계약 나옵니까? 계약금 계약은요. 중개사도 중요하지만 주택관리사 시험에도 잘 나와요. 아시겠죠? 자, 계약금 계약.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할 때 제일 먼저 계약금 꽂고 계약 씁니까? 안 씁니까? 한 번도 안 해봤어, 매매? 요?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시험에 무조건 100% 낸다고요. 계약금 계약은. 안 낸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것만 증명하면 되는데 82페이지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계약금은 뭐예요? 증약금입니까? 지금 채권법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증약금 맞아요? 증거로서 약속한 금액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약금으로 추정됩니까? 해약금 추정된다고 돼 있잖아. 법에 해약금 추정돼 있다니까. 해약금은 추정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겁니다. 해약금에는 이 계약금이 뭐 할 때? 계약금이 해약할 때 그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쓴다고. 그래서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계약 포기하면은 끝난다. 계약관계 끝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거 언제까지? 이행 착수 전까지 이라면 된다고. 이행 착수 전까지라는 것은 중도금 지급 전까지. 그거만 넣으시고 더 깊이는 다음에 볼 때 설명할게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이라 하더라도 계약금만 받았을 땐 이렇게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내용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또 적어놔. 27페이지 참조 하면 되지. 판소도 27페이지 참조 적어놓으시고. 됐어요? 주택가에서는 43페이지가 그럴 거예요. 43페이지 참조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자, 하여튼 우리 판소노트는 공인중개사는 27페이지 참조하면 되죠? 자, 이제 근데 다시 27페이지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다섯 번째로 갑니다. 자, 우리 토지거래허가구에서 중간생략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에서 중간생략등기. 중간생략등기는 확정적으로 뭐가 돼버립니까? 무효가 된다. 자, 이 내용 정리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20회 기출문제부터 이걸 정리하러 갈 겁니다. 자, 어디 가느냐? 18페이지에 1번 문제가 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인가? 자, 답 골라보이소.
유효인 경우 몇 번입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뭐야? 확정적 무효죠. 설명했죠 이거? 여기 확정적 무효인 거고 지정이 해지됐을 때 답이 5번이죠. 그럼 5번 지문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지됐을 때는 확정적 유효죠. 답이 몇 번이다? 5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문제 갑니다. 2번 문제. 가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그럼 아직 허가 받지 않았죠? 무슨 무효 상태야? 유동적 무효 상태야. 그럼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럼 기억번. 자, 끝에 줄 거야 돼. 무슨 의무가 있다? 여기 있죠. 4번. 협력 의무는 있다. 맞나요? 자, 2번은 문제에서 허가 받지 않았다 있잖아. 유동적 무효 상태는 계약 해지할 수 여기 있네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 유동적 무효 상태는 해지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기업번은 니은번은 X. 문제에서 뭐라 됐어요? 자, 옳은 것을 고르셔야 있죠. 옳은 것을 동그라미 쳐면 되죠. 그럼 동그라미 고르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디귿번은 자, 칠판. 자, 칠판. 계약금 반환은 확정적 무효일 때만 된다고. 오늘 목 다 쉬면 이제 끝났을 때 나도 몰라. 아셨죠? 내가 수요일 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무효일 때 반환은 확정적 무효일 때. 아시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어쩔 수 없어. 시어 삐업 이러다 보면 다 기억나. 반환은 확정적 무효일 때. 아시죠? 유동적 무효일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디귿번 OX야. X. 그러면 답 나왔네. 답 나왔겠죠? 자, 그러면은 오는 거 있으니까 기업번 들어가고 일단은 뭐 안 되면 니은 디귿 다 지워보세요. 니은 디귿 다 지워봐. 니은 디귿 다 들어가면 뭐 답은 3번밖에 없네. 맞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확실하게 딱 해놓으면 뭐 리얼번 안 봐도 답 나오잖아. 이게 맞겠지 뭐. 리얼번 을은 토지 거래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에게 갑을 상대로 세권이기 절차 이행 청구할 수가 없다. 자, 7번 보세요. 이행 청구 유동적 무효일 때 이행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지. 유동적 무효 상태일 때 이행 청구할 수가 없다. 왜? 채권적 효력도 없고 물권적 효력도 없으니까. 오케이? 됐어. 됐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번 문제 작년 문제 한번 봅시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 그 소유 X 토지에 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비록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이거 어렵게 해놨네.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일 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무슨 상태야? 유동적 무효 상태다. 맞아요. 2번은요 이행하지 않는 여기 해놨네. 이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 맞아요? 3번 갑은 을의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가 신청돼 협력 의무를 거절할 수는 없다. 협력 의무는 있다. 맞죠? 자, 4번은 기간이 만료됐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맞죠? 자, 그럼 다음 몇 번이겠습니까? 3번 아까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 맞잖아? 자, 5번 봅시다.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로 하여 허가를 받아서 곧바로 이등기했다. 중과승하 등기죠. 중과승하 등기는 여기 뭐랬어요? 무효랬지.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5번이지. 요거잖아, 요거. 중간생략 등기. 맞죠?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중간생략 등기 절대적 무효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네,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자, 여기 다 했던 내용이죠? 자, 됐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취소, 법인의 법정 추인 이거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들은요, 우리 판서 노트에 일단 취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9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29페이지. 취소 있습니까? 자, 취소 사유는 무슨 강착? 제4강착. 제4강착이죠. 제한의자 취소는 무슨 취소입니까? 절대적 취소야. 맞아요? 그 모든 사람이 취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죠. 차고 사용한 바는 뭡니까?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갑이 뭡니까?
자, 이제 요 내용도 정리하고 갑시다. 그림을 그려서. 다음에, 자, 정리를 하고 갑시다. 을이 뭐 했다고요? 사기 강박을 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넘겼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매매 계약은 이 사람은 뭡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에 빠졌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뭐야? 취소권자다 이 말이야. 됐죠? 그래서 제사강착 당한 사람과 그 사람의 누구누구 대리인과 승계인이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이게 몇 조냐? 140조 보면 나옵니다. 140조에 취소권자는 제사강착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사람이나 그 사람의 대리인이나 뭐가 된다? 승계인이 되는데 여기서 대리는 법정 대리는 취소권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자 법정 대리는 취소권자 되는데 임의 대리는 취소권자가 아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권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 설명했고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둘 다 취소권자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상대방으로 갑니다. 자 사기강박해가 부동산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병인태 넘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취소의 의사표시는 을인태한다, 전득자에게 한다. 올립니다. 인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선의 제3자일 때는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맞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법조문이 142조에 보면은 자 어떻게 된다고요? 취소의 상대방 직접 상대방에 대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을인태 취소권 행사해야 되지 병인태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141조가 뭔데? 141조가 효과예요. 자 매매를 취소하면 무슨 효과가 있다? 소급해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죠. 맞습니까? 소급하겠습니다. 무효가 돼요. 자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만 어떻게 해요? 제3자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데 자 제한 능력자일 때는 언제나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 보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구분해야 됩니다. 제한 능력자의 취소는 제3자 선이라도 뭐 취득하지 못하죠. 돌려받습니다. 착오 사기 강박은 누구에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요. 자 그러면 취소의 효과는 소급에서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면 부당 이득 반환을 하는데 제한 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무슨 이 현존이 선일 때도 현존이 악일 때는 손해의 전부. 자 손해의 전부를 반환한다. 오케이? 자 이렇게 돼요. 됐나요? 자 여기 이제 뭡니까? 취소의 효과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의 19페이지 1번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돼 있는데 1번은 맞나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어. 취 형성권이죠? 네, 상대방이 나도 형성권이라고 했습니다. 1번 맞고요. 자 2번은요. 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취소는 돼요. 썩어표 들어봤어요? 뭐라고? 썩어표. 취소는 뭐라고? 썩어표. 취소는 뭡니까? 썩어표. 됐어요? 그러면 취소한 때가 아니고 썩업해서 모여야 된다. 저거 치랬어요. 뭐라고? 썩업해서 모여야 된다. 저런 식으로. 됐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한두부터 이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가면 계속 나옵니다. 또 취소하면 어떻게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X죠? 취소하면 장래대에서 무효가 된다. X죠? 취소하면 어디에요? 소급에서 무효가 된다고 해요. 그 질문 다 계속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정답이야, 이거. 뭐 말하면 되는데? 소급 말하면 맞추는 거다. 자, 그 다음에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주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임을 알고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요거 한번 넘겨봅시다. 우리 판서노트에는 30페이지에요. 자, 임의 추인입니다. 취소권자가 임의로 추인할 때 추인이라 하는데 취소권자가 하는데
취소의 원인이 뭐한 후에? 소멸한 후에. 소멸하다는 얘기는 제한 능력자는 뭐가 되고? 능력자. 차고 사이감박은 벗어나야 되는데 세 번째 요건이 알고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해야 된다고요. 자,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 맞습니까? 1번에서 3번 질문 맞아요? 취소할 수 있는 범위의 주인은 주인권자,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핵임을 알고 했다. 알고가 포인트죠? 맞습니다. 3번. 4번은 자, 142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취소는 누구 돼야 됩니까?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해야 된다. 맞죠? 자, 5번 또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일부 취소입니다.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문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를 유효하게 하는 당사의 가정적 의사. 자, 그러면 가분적이고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입니다. 됐죠? 5번도 맞습니다. 틀린 것은 몇 번이다? 2번. 취소표입니다. 자, 그래서 취소 한때가 아니라는 거. 자, 밑에 가서 2번 문제. 소표가 인정되는 것은 골라보시오. 또 할까요? 1번. 취소! 앞에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 취소해놨어. 일부 취소더라도 뭐야다? 소표가 있습니다. 취소니까. 알겠죠? 취소표. 됐어요?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발 좀 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아까 우리 또 그거 했잖아. 표현되는 뼛속까지 맞죠? 근데 시험 문제 풀다 보면은 뼛속까지 막 네, 여러분 모의고사 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커요. 뼛속까지 막 취소표. 나중에 있잖아요. 몇 년 지났어도 저 만나면 그럽니다. 취소표.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거. 알겠죠? 그게 제일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럽시다. 답이 몇 번? 1번. 해지는 장래효. 기한도 장래대 생기고 무효행위 추인도 비소호표. 가등기에서 보면 그때 본등기 한 때부터 물권 변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2번,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비소호표입니다. 장래대 소율이 생겨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3번하고 4번을 봐야 돼요. 이제 3번의 내용이 21일에 나오고 26일에 비슷하게 또 냈어요. 자, 한번 3번 볼게요.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자 봅시다. 미성년자 갑이 요 미성년자요.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 을의 이 사람이 누구라고? 법정 대리인이다. 법정 대리인. 자, 을이에요. 자, 병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죠. 맞나요? 다시 읽어볼게요.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 은의 동의 없이 병에게 매각하고 병은 다시 부동산 누구 등겼습니까? 정인태 등겼다고. 정에게 매각하였다. 갑이 아직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권자와 취소의 상대방이 빠짐없이 표시한 거는 취소권자는 누가 됩니까? 자, 칠판 140조. 취소권자는 제사 강착 당한 사람과 그 사람의 대리인에서 무슨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은 취소권자가 된다 했잖아요. 맞죠? 상대방은 누구만 된다고 했어? 직접 상대방만 된다. 병. 됐어요? 네. 자, 이거 문제를 풀 적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 초등학교 저는 이제 국민학교 때, 딱 앞에 나오면은 뭡니까? 출판사 아저씨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출판사 아저씨 기다리고 있어요. 왜? 뭐 사인하면은 또 선물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집 사라고 해가지고 막 사인하고 이렇게 쫙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이거 선물 어디서 하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뭐랬습니까? 주패부고 맞죠?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우리 어머니가 누군데? 법정 대리인이 제가 사인했잖아요. 했던 거에 대해서 도서 구입 매매 계약을 뭐 했습니까? 취소를 했다. 누가 했다고요? 법정 대리인이. 아시겠죠? 저는 또 이제 삶이 워낙 좋다 보니까 또 나가니까 또 출판사에 또 기다려요. 또 사인하고 또 물건 받아갔다가 또 두드리 맞고. 에? 그래서 몇 번 막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그 맞은 상처가 안 남았는데 또 사인하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오늘까지 이런 일이 생기면 난 죽을 것 같아. 아니, 상처 다 안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뭡니까? 미성년자인 제가 가서 아저씨 취소할게요. 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미성년자인 저도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답니다. 됐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한번 저도 사인하고 또 갔더만은 어떻게 됐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또 엄청 말 하죠.
쭉 패버려가지고 또 지지 끌려가가지고 또 치솟고 땅생하는데 그 출판사 아저씨가 뭡니까? 어머니 앉아보십시오. 싹 하니까 우리 어머니 너무 아프죠? 뭐 했어요? 추인해보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럼 다시는 치속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한 방 붙었죠. 니나 니 새끼를 똑같다 이거 한 방 붙고 내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전화를 했죠. 어머니가 취소한다고 하니까 어머니 품격 있는 어머니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죠. 그래서 한 달 내내 나 갈굼 나가고 알겠죠? 네, 힘들었어요. 그래서 등치가 이렇게 됐어요. 맞아가. 아시겠죠? 부었어요. 자, 그때도 설명할 때 똑같은 얘기 했잖아. 자, 이거는 좀 맞으면서 배웠던 거야. 맞으면서. 미성년자의 나도 말할 수 있다.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아, 그렇구나. 대학교를 가르치는 거야. 네? 그럼 누구도 취소권 행사해. 우리 어머니가 취소권 엄청나게 행사했고 내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도 취소권자고 법정대리 또 미성년자도 무슨 권자고 취소권자고. 됐어요? 네. 됩니다. 자, 근데 법정대리는 뭐 해버리면 추인하면은 다시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 뭐의 폭이다? 취소권의 폭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됩니다. 그런데 나는 추인할 수 있어 없어? 나 추인하려면 능력자 돼야 돼요. 그때는 20세니까 만 20세 그때는 넘어가야 돼. 지금은 19세죠? 네, 그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 시험 문제를 볼 때 이제 뭡니까? 내 생각이 나는 거야. 지속권자가 내가 되고 또 누가 된다고? 엄마도 된다. 엄마가 누구야? 법정대리인. 상대방은 누구야? 병입니다. 다음 몇 번? 2번. 됐죠? 자, 그걸 이제 뺏겨서 또 26개 또 냈어. 자, 조금 진화됐어요. 4번 문제. 미성년자 갑은 법정대리 병. 아, 이제 바꿨어요. 뭐. 자. 법정대리 을이 아니고 누굴 바꿨다고? 이런 거 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됐죠? 병으로 바꿨어. 예? 자, 상대방은 뭐 또 뭐야? 을로 바꿨어. 예? 헷갈리게 하려고. 자, 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미성년자 갑은 법정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의 미성년을 안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병이 갑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했습니까? 취소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취소를 했어. 누가 취소했다고?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거야. 자, 누가 취소했다고?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뭐랬어 1번? 소급해서 모여야 된다. 맞죠 1번? 2번은 자, 갑이 미성년을 이유로 을이 몰랐더라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언제나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 취소 아닙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또 맞죠? 3번은 서로 반환할 때 동식입니다. 목적은 반환하고 돈 주고 할 때 동식. 자, 4번은요.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는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자, 생활비 사용했을 때는 전액 반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생활비 사용했을 때는 근데 유흥비로 사용했을 때는 유흥비 사용하면은 현존이익입니다. 이거는 현존이익 반환합니다. 그래서 공돈 생기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유흥하러 가야 됩니다. 알죠? 공돈 생기면 유흥하러 가야 돼. 무슨 말 있죠? 아니면 어디 가야 됩니까? 저 바다 이야기 좀 갔다. 저 바다에 저 강릉 저 정선 갔다 와야 돼. 정선. 알죠? 알겠습니까? 공돈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그거 갔다 오고 어디 파묻어 내야 돼요? 알겠죠? 파묻어 놔야 돼. 자, 하여튼 요거 비용 써버리면 이거는 현존이익입니다. 현존이익. 그래서 이거 돈 날라갑니다. 그래서 요 비용 빼고 줍니다. 알겠어요? 생활비를 쓰면은 그거 포함해서 다 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렇다. 그럼 4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고 5번 보세요. 이거 답이 5번이 갈 거예요. 을이 선의의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무슨 효력이 있으니까?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니까. 자, 답이 몇 번이다?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보기 전에 6번부터 한번 봅시다. 법률행위 무효 취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돼 있는데, 자, 무효행위 추인.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죠.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X입니다.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X라고요. 1번 X야. 2번 법정대리 취소 원이 종료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가 있다. 맞나요? 자, 보세요. 법정대리인은 지금 능력자입니까? 무능력자입니까? 능력자잖아. 맞죠? 부모님이니까 능력자야.
얘는 뭡니까? 제한 능력자지만 얘는 능력자야. 그러면 얘는 언제든지 말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종료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 맞아요? 맞고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추인한 자는 그 법률을 다시 취소하지 못해. 추인은 뭐의 포기다? 취소권의 포기니까 다시 취소할 수 없답니다. 그 다음에 4번. 법률행위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소수상 이행 청구는 취소 의사표시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다. 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줄 것이고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이행 청구이기 때문에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다는 판례예요. 맞고 5번은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당사자 상방이 각각 취소 사유 없이 줄 것이고 반드시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 강착, 취소 사유가 있어야 돼. 없이 법률에 취소한 경우 상방이 모두 취소 의사표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효력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가 있어야 되죠. 없었을 때 효력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는 이 말입니다. 자, 7번 문제는 답 몇 번이겠습니까? 무효인 법률행위. 지역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어요. 자, 지상권과 전세권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된다? 지역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답이 1번이야. 무효가 음식 판매하는 행위는 유효죠? 동의 없이 양도인데 유효죠? 자, 존속기간에 연구를 설정하는 지상권 약정, 구분 지상권 설정도 할 수도 있고. 자, 공유 지분에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5번 문제하고 몇 번 문제를 봐야 되냐면 8번 문제를 봐야 돼요. 5번 문제하고 8번. 5번은요, 다음 중 법률행위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걸 골라야 했다. 뭘 찾으라 했습니까? 확정적이지 않는 거 뭐 찾아라? 유동적 찾아라. 유동적 유효가 있고 유동적 무효가 있어요. 얘는 제사 강착이에요.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의 의사표시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뭡니까? 유효인데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거든. 그러면 제사 강착 당했을 때는 일단 유효긴 유효지만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되잖아. 이럴 때는 뭘 한다고요? 유동적 뭐란다? 유효라고 한다. 유동적 유효라고 한다. 됐어요? 유동적 무효는 지금 배운 거였어. 뭡니까? 협의의 무권대리. 배운 적 있습니까?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자, 이 적어 놓으셔야 돼. 협의 무권대리.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거래 허가제. 토지 거래 허가제에서 허가를 받을 때까지 유동적 무효라 했죠? 자, 여기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요 두 개가 뭡니까?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유보부, 동산매매. 자, 어떤 거냐? 내가 이 자동차를 자, 내가 이 자동차를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를 주는데 얘가 이제 매수한 사람이 이 매수인이 파는 사람은 뭐랍니까? 매도인, 산 사람을 매수인. 아, 이건 아시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얘가 돈이 없으니까 매월 300만 원씩 두 번째 달도 300만 원, 세 번째 달도 300만 원. 그래서 900만 원을 사기로 했어요. 그럼 소유권을 뭐한 상태에서? 유보한 상태로, 매도인에게 유보한 상태에서 동산을 매매한 경우야. 자, 이랬을 때는 돈을 다 받을 때까지 누구 소유입니까? 매도인. 돈 다 들어오기 전까지 유동적이죠? 그럼 요걸 뭐란다? 유동적이랍니다.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는 유동적이고, 요거는 다 주면, 요때 마지막 참여 주면은 그때 취득하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부입니다. 이게 시험에 어떻게 하냐? 해제 조건부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해제 조건부다 X예요. 무슨 조건부입니까? 정지 조건부다. 다 줘야 소유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소유권 유보부 동산매매도 뭐라고요? 유동적이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뭡니까 7월달 8월달에 단원별 문제집 풀 때도 뭡니까 요것만 정리하면 거기는 문제 다 풀립니다. 자, 확정적이지 않는 것 찾으면 뭘 찾아라는 얘기예요? 유동적 찾아라 이 말이에요. 유효가 되는 게 무슨 강착? 제사 강착. 유동적 무효는 뭡니까? 협의의 무권 대리와 토지를 허가제. 소유권 유보부 동산매매도 유동적인 겁니다. 다 받을 때까지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 다 받으면 넘긴다. 이 정기조건부라는 거 아셔야 되고 해제 조건부가 아니다는 내용 정리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됐어요. 자, 그러면 5번 문제 이제 보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죠. 다음 중 법률행위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는 거 줄 거 놓고 유동적 찾으면 되죠. 줄 것이고. 자, 기업법 불공정 범위는 유동적입니까? 확정적 무효죠. 확정적 무효.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에 있다. 요건 뭐야? 제4강차가 제 아닙니까? 제 맞아요? 유동적입니다. 무권대리 법률행위 유동적. 자, 그러면 니은번하고 디귿번 옆에다가 니은번은 유동적 유효, 디귿번에 유동적 무효. 둘 다 그래서 뭡니까? 확정적이지 않는 거죠. 니은하고 디귿. 자, 리얼번은 상호 명의신탁은 유효입니다. 디귿 배울 거예요. 상호 명의신탁. 공유자 상호 명의신탁. 이거 어떤 거냐면 디귿 배우는데 요거는 뭡니까? 이 땅을 샀는데 갑하고 을하고 2분의 1씩 집은 돈 내가지고 땅 사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또 둘이 약정해가지고 요 부분은 갑이 사용하고 요 부분은 을이 사용하자라고 하는 게 상호 명의신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분은요 갑을 이렇게 지분이 다 있어. 무슨 말이죠? 자, 이랬을 때 여기 을이 사용할 수 있는 지분에 대해서 얘한테 무슨 신탁한 겁니까? 명의신탁을 한 거야. 무슨 신탁 했다고요? 명의신탁을 한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갑이 사용할 수 있는 지분에 대해서 을에게 무슨 신탁 합니까? 명의신탁을 한 거야. 상호, 그래서 상호 뭐라고요? 명의신탁 했죠? 자, 이랬을 때 뭐라고요? 이거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은 유효. 리얼은 옆에 유효 해놓고 요거는 명의신탁 할 때 배웁니다. 자, 강박인데 몇 년 지나버렸어요? 10년 지나버렸죠? 자, 10년 요거는 146조면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지나보면은 다시는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 몇 년 지났으니까? 10년 지났죠? 12년 됐잖아. 다시는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연번은 유효. 자, 그래서 유동적인 거는 니은하고 디귿입니다. 자, 넘기시고 이제 8번 문제.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유동적인 거 찾아야죠. 자, 그러면 몇 번인가 골라보세요. 기억번에 통정의 표시 무효죠. 니은번은 거절해서 표시했잖아. 무효. 근데 강박, 디귿번에 제사 강착할 때 강박이죠. 이건 뭐예요? 유동적이지. 자, 그 다음에 조건부 고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자, 근데 미연번 나왔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했을 때 동산 취득할 때는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미연. 답이 몇 번? 5번입니다. 됐어요? 자, 됐고. 자, 옆에 페이지 가서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의 문제는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 무슨 무효입니까? 절대적 확정적 무효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적 무효인 걸 고르시오. 정답은 기억, 불공정분이 나왔죠. 니은번은 유동적 무효잖아. 그 다음에 디귿,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 첫 계약하는 조건은 뭐 준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입니다.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무효는 뭐예요? 상대적이죠. 맞아요? 지금 문제에서 뭘 찾아라 했습니까?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는 뭐라고요? 절대적 무효를 고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세요. 21페이지. 네, 21페이지에 17번 문제. 17번 문제 있습니까? 있어요? 자, 17번 문제 답 골라보세요. 제사강착은 취소잖아. 차고 1번 취소지. 기망이는 사기 아닙니까? 3번에 사기죠. 그 다음에 5번에 유발된 착오도 취소죠. 1번, 2번, 3번, 5번은 전부 다 취소. 답은 4번. 사회질서 위반이죠. 됐습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면 15번 문제를 볼게요. 법률 행위는 어떻게 합니까? 취소고는 법률 행위 하느라부터 몇 년? 10년. 10년. 이것도 틀린 사람이 있어요. 법률 행위 하느라부터 10년, 추인할 수 나라부터 3년. 맞죠? 바꿔놨습니다, 이거. 법조문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 하는 날부터 10년 돼. 헷갈리게 하려고 앞뒤 바꿨어요. 자, 그래서 답 몇 번이다? 5번 있죠? 됐나요? 자, 그럼 옆에 가서 14번 문제. 14번 문제가 있습니다. 14번, 15번 풀고 1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맞습니까?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본다. 1번 맞죠? 2번은 제한의제 취소가 있는 법률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제한의제가 취소할 수 있답니다. 맞고 3번은 제한의제의 법률에 대한 법정대리 자, 이 포인트가 법정대리인의 추인이잖아. 줄 거 놓고 한번 물어볼게요. 법정대리인은 능력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능력자야. 그러면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나 말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소멸된 후에가 아니고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답했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가 아니고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3번 X. 자, 4번 갑니다. 제한 능력자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이의를 고려하지 않고 채무의 일부를 이행했다. 이 법정 추인이거든요. 자, 법정 추인 한번 보세요. 3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0페이지 판서도 30페이지 주택관리사는 판서도 46페이지입니다. 자, 3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법정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했죠. 자, 그럼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 차고 사유 강박은 벗어나야 돼. 자, 이거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추인 보고 이 보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법정 추인 사유는 뭡니까? 전이경 담치가. 그럼 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넘겼다. 뭐로 본다? 법정 추인을 봅니다. 자, 칠판 보세요. 자, 볼게요. 여기에 이제 누가요? 취소권자가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는데 내가 사기 강박 당하면 얘가 뭐 하면 됩니까? 취소를 행사해버리면 더 이상 이걸 넘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취소권자가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했다. 이런 행동하면 뭐로 봐야 돼요? 추인으로 봐야 된다. 이게 뭐라고? 법정 추인이야. 추인이란 말은 안 했지만은 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넘겼다는 얘기는 계약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때 추인을 본다고. 그리고 이 취소권자가 뭡니까? 얘 보고 빨리 돈 주가라고 이행을 청구하면은 추인으로 본다. 자,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그러면 이행의 청구. 경계계약. 구채무로 세고 새롭게 계약하겠다. 경계계약해도 추인으로 본다. 전이경, 담. 자, 담치강인데 담은 뭐예요? 내가 취소권 행사하면 담보 제공할 필요 없고 받을 필요 없죠? 하거나 받는다는 얘기는 추인으로 본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다섯 번째는 좀 이따 하기라고 강제집행. 내가 취소권 행사하면 강제집행 할 필요 없고 받을 필요 없죠? 하거나 받는다는 얘기는 추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아셔야 될 게 2번하고 5번이 누구만 됩니까?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됩니다. 근데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는 경우는 추인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으로 시험에 나오면은 뭡니까? 시험에 이행의 청구와 5번은 있죠? 근데 5번은 너무 길어가 시험에 잘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알겠죠? 그럼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했을 때는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이제 뭡니까? 얘 보고 빨리 돈을 달라고 하면은 이행 청구하면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하면은 이 계약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사기강박이가 목적물을 가져왔단 말이야. 빨리 달라고 해. 그럼 이건 사기강박인데 이걸 추인을 인정하면은 사기강박을 인정한 꼴이 되잖아.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는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정 추인이 안 된단 말이야. 됐어요? 추인권자, 취소권자가 이행해달라고 돈 달라고 청구하면 추인을 보는데 상대방이 사기강박해가지고 강제로 빼앗아왔을 때 이행하라고 안 하면 죽인다고 하겠단 말이야. 이럴 때 추인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5번은 빼보고 2번만 기억하면 돼. 이행 청구.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가겠습니다. 자, 14번에 4번 질문 하다 말았죠? 4번. 제한능력자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전제 조건이죠. 자, 판소부터 보세요. 판소부터 30페이지 보니까 취소의 원인이 망한 후에 소멸한 후에 이 보류 해산에서 안 했을 때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면 누가요? 제한능력자 취소권자가 하면은 뭐로 본다? 추인으로 본다. 그러니까 맞아 틀려?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누구 돼야 됩니까? 그 상대방이 해야 된다. 142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었습니까? 3번이죠.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맞으십니까? 추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됐어요? 자, 옆에 페이지 가서 16번 문제. 법률행위 무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또 나왔다 이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할 때 했죠 이거. 1번 맞습니다. 2번은요.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 맞네. 3번은요. 매도인이 통정의표 시에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인한 때죠. 비소급표입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비소급표. 체결할 때가 아니고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다 이렇게 돼야 되지.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비소급표예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판소노트에 26페이지. 공인중개사는 판소노트가 26페이지고요. 주택가사는 42페이지입니다. 자, 법률행위의 무효에서 나옵니까? 107조, 108조 통정의 표시, 비진의 의사 표시는 추인하면 무슨 효? 비소급효.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법률행위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3번에 왜 틀렸다고? 16번에 3번. 계약 체결할 때가 아니고 추인한 때로부터 보세요.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가 된다고 해야 돼요. 3번 X. 4번은 모르겠는데 적극가담 나왔네. 어떻게 알았어? 맞죠? 적극가담 나오면 무조건 무효다. 얼마나 편해. 맞죠? 자, 5번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에서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무효를 정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토지거래허가제는 무슨 무효입니까? 강행규정이죠. 절대적 무효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이 무효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5번 옆에다가 무슨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맞는 내용이고 틀린 것은 몇 번? 3번입니다. 통정의 표시를 추인했다고 하면 추인한 때로부터지 체결한 때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안 풀었습니까? 13번. 무효 취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1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1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은 소급입니까? 그때부터입니까? 이거 중요하다고 판례 했죠? 네,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소급이 아니고 X.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된다 해야 됩니다. 1번 정답이죠? 자, 2번은 옆에 15문제 했어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무효인 법률을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할 때는 새로운 법률한 것을 본다. 맞죠? 비소급표입니다. 맞고. 4번은요. 무권리자 갑이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갑이 그 처분을 본인이 처분을 추인하면은 효력이 갑에게 생긴다. 맞죠? 맞고. 자,
자, 5번. 무효행위의 추이는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그 효력이 있습니다. 맞고.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1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를 전용하기라면 그때부터지 소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앞에 한 문제 안 풀었죠? 아닌가? 12번 안 풀었지 않나? 9번, 11번, 9번 안 풀어봅시다. 자, 요 9번하고는 9번, 11번하고 12번 있죠? 요건 좀 풀어보시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두 문제 세 문제 풀어보시고 좀 쉬었다 할게요.